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촌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촌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대략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딱 13년 전 제가 이제 갓 성인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예. 현실 공포죠, 사실. 그렇죠. 네, 사람이 진짜 사실. 이런 거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현실 속에 저희가 매일같이 접할 수 있고 매일같이 마주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란 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직접 겪으셨다 보니까 아마 더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실 그렇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네. 지역이 어디였는지 큰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전라도인데요. 이제 제가 일을 겪었던 그 지역은 경기도의 시흥. 시흥 예전 13년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거기서 겪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촌놈이에요. 네, 우선은 이야기에 앞서 저는 굉장히 평소에도 촉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촉이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촉이 꼭 올 건데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항상 의심하시고 항상 자신의 촉을 믿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촉이 정말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 갓 20살이 됐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학창시절 고등학교도 그렇고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꿈도 없었고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말하길 태어난 김에 살아간다 하는 되게 좀 좋게 말하면 쿨하게 살아오는 그런 타입이라서 어린 마음에 우선 막연하게 20살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20살이 갓 되어서 군대를 바로 가야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좀 해볼까 싶은 거예요. 돈은 필요하고 놀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주변 제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제 학창시절 선배들이 경기도 안산 혹은 시흥에 공단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쪽에 취직을 하면 돈도 그래도 공장 생산직 일들 하면 좀 몸은 힘들지만 그 당시에 용돈벌이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소개들을 많이 해주게 돼서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바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회사의 공장 생산직으로 시흥으로 이제 취직이 되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그 후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원룸촌에 있는 원룸들을 어떤 회사에서 몇 채를 계약을 해서 기숙사식으로 제공을 하고 급여를 전달할 때 이 원룸 기숙사비를 공제를 한 후에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타지에서 온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구해준 원룸의 한 방을 이제 거주지로 얻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엔 시흥 같은 경우는 원룸촌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만 다국적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 당시 원룸들은 참 특이했어요. 지금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그런 원룸들은 없었는데 그 당시 제가 거주했던 원룸촌의 원룸 형태들은 옛날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처럼 꼭 원룸 건물 입구 상단에 출입구 위에 크게 동수가 항상 적혀 있었어요. 모든 원룸이. 그래서 페인트 글씨로 적혀 있는 그 원룸을 보고 주소를 찾아도 될 만큼
원룸촌이 항상 원룸 자체가 찾기가 굉장히 쉽게 혹은 누가 봐도 어디에 살구나를 알 수 있게 네. 구조가 그렇게 잡혀있는 원룸촌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사실 돌비님이랑 이렇게 사연을 전달드리면서 산책을 하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저는 그 당시를 느끼면서 뭔가 네, 항상 저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에요.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라 저는 어떤 지역을 가든 혹은 제가 같은 지역에서 어디로 이사를 다니든 그 동네를 항상 몇 날 며칠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산책을 해서 길을 한번 익혀보는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해야죠, 사실. 근데 또 제가 어릴 적부터 길눈도 좋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질이라도 빨리 익혀두면 나쁠 건 없으니 산책도 하고 집에 있기엔 따분하고 하니까 항상 저는 좀 산책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원룸, 제 집이죠, 이제. 제 기숙사를 들어간 후부터 몇 날 며칠을 편의점도 돌아다니고 마트도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닐 때는 항상 그 일대를 무조건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 만에 그 원룸촌 일대에 뭐 주소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지리들은 확실하게 여기에 어떤 동들이 있고 여기엔 어떤 동들이 있고 어떤 구조의 원룸들이 있고를 이미 빠삭하게 숙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숙지를 하고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생산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회사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교대 근무도 아니었던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해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갓 20살이 된 제가 막내였고 제 바로 위에 8살 차이가 나는 형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형님을 제가 똘비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똘비 형님이 앞으로 이 이야기에 자꾸 등장은 하긴 할 건데 똘비 형님은 어떻게 보면 8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친근했고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친한 형처럼 이렇게 해주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어릴 적부터 아픔이 굉장히 많은 형이고 이제 저한테 나중에는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형은 사실 사람 잘 안 믿는다. 근데 형은 이상하게 니한테는 말을 하고 싶다. 니도 타지에서 오지 않았냐. 형도 타지에서 온 사람이고 사실 형은 이 동네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지 너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야 항상 조심해라. 이 동네에서는 이런 말을 늘 저한테 자주 했던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가정사를 슬슬 풀게 되면서 들은 말은 어릴 적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은 이제 도망가셨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도 이제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고에 힘들어 도망을 치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혼자 남아 있으면서 본인의 삼촌과 이 시흥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살고 있었던 삼촌과 같이 지낸다고 했던 그 집도 제가 살던 집이랑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가깝게 사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항상 퇴근하면 술도 먹고 이러던 사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촌놈아 너 오늘 뭐 하냐? 그래서 저 뭐 오늘 하는 거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평상시 같으면 밖에서 술을 먹자고 하는 형인데 형이 이번 달 급여가 많이 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형 집에서 맥주 한잔 할까? 치킨은 형이 사놓을게. 네가 오는 길에 맥주만 좀 사와라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도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낼 형님이 그 형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해준다면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아 형님네 동네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돌아다녀 본 적이 없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리 좀 볼 겸 걸어가자. 형님 집 앞에 가면 편의점 또 있겠지. 그래서 그 편의점으로 맥주를 사러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얼추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된 줄도 모르고 저는 동네를 조금 돌다가 여유 좀 부리다가 치킨 오는 시간까지도 좀 걸리겠거늘 하고 이제 편의점에 조금 여유를 부리다 도착했어요. 그 후 맥주를 고르고 결제를 하려는데 아마 지금 요새 말하는 MZ세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지만은 저처럼 30대 중반 정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는 은행 점검 시간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점검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다 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점검 시간 동안에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이 갓 되었을 나이라 가지고 있는 카드는 체크카드 뿐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맥주를 고르고 결제를 해야지 하는데 종업원분께서 저기요 은행 점검 시간이라 지금 결제가 안 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왕 산책하려고 또 돌아다녔던 거 30분만 시간을 버티자 예. 하고 편의점에 나오기 전에 똘비 형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제가 체크카드밖에 안 쓰는데 요 점검시간 걸려버려가지고 아따 제가 한 30분까지는 기다렸다가 맥주 사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 뭐 천천히 사와 조심히 오고 항상 그 형은 저한테 이제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던 형이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러면 30분까지 조금 산책이나 하자 하고 이제 편의점을 나왔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제가 편의점을 등지고 바로 왼쪽 골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편의점을 나온 지 몇 초 되지도 않아서 앞에서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여성분 한 분이 제 쪽을 향해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 골목길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느낌이 가로등도 많이 안 켜져 있고 그리고 그 동네가 사실 이제 제가 본론을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조금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사건 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고 겁도 많이 없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밤에 산책을 다녀도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키가 굉장히 작고 그렇게 왜소하신 분이 또 위아래로 옷을 조금은 잘 차려입은 듯한 모습으로 제 쪽을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낯설다 신기하다 약간 의아함도 있었는데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살짝 보잖아요. 사실 사람이니까. 예예.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위험하시게 왜 저럴까? 이 동네는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좀 그럴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제가 지나친 지 약 3초 정도 지났을까요? 뒤에서 저기요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네? 하고 뒤돌아봤더니 저기요 혹시 제가 언니 집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요. 혹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길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초행길이시겠구나. 그래서 돌아다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랬더니 제가 주소는 알고 있는데 여기 주소 혹시 아세요? 하면서 보여준 주소가 원룸촌에 있는 원룸 1100땡땡 동이었어요. 근데 1100땡땡 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룸촌에 주소들을 다 앞에다 기재해놓고 있다 했잖아요. 대부분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그 동이었는데 그 동이 제가 살던 원룸 바로 앞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제가 아는데 그럼 길을 알려드릴까요? 했더니 네 이래서 저기로 이쪽 보이시면은 쭉 가시면 이쪽 길로 가시면은 마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약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는 걸으셔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근데 제가 무서워서 그런데 집 앞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한 여성분이시니까 겁이 날 건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 시간도 30분 정도나 떴는데 어차피 산책하기로 마음 먹은 거 데려다 주고 오자. 어차피 내 집 방향인데 해서 갑시다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나란히 걸었어요. 예. 근데 같이 가면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골목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번 해서 가야 되는 골목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여성분께서 근데 저기 여기뿐 아니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물어보길래 저 전라도 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혼자 살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이랬죠. 그랬더니 저에게 부모님이랑은 같이 안 사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왜 지금 길을 가는 길에 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할 순 있지만 부모님과 약간 호구조사하듯이 그렇게 약간 취조를 하듯이 물어보는 게 조금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고 안 볼 사람이라 생각이 드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겠다. 네, 뭐 부모님은 아직 전라도에 계시고 저만 혼자 일하려고 올라왔어요. 이랬더니
부모님이랑 연락은 자주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랑은 잘 안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연락을 뭐 밥 먹었냐 하면서 자주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효자다 이러면서 저를 굉장히 좀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어허.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들어주는 리액션이나 이 뉘앙스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래 저도 아 그렇다 이런 오고 가는 이야기들 했죠. 그런 후에 이제 저한테 갑자기 혹시 술이랑 담배는 조금 하세요? 물어보길래 아 네 술 담배 조금 해요. 이랬더니 의외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하시길래 저는 술 담배는 전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 언제부터 술 담배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몇 살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아 저 이제 막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 좋다 되게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화색이 막 돋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화색이 딱 돋는 표정을 봤는데 저도 그때까지 공포감은 없었으니까 그냥 어린 사람이 취향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대화를 끝으로 저에게 저기 혹시 저 무서워서 그런데 손 좀 잡고 가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촌놈이기도 하고 여자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손 잡는 거는 이성에게 관심이 많이 없었죠. 사실 이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섣불렀고 그래서 손 잡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거절했어요. 야 그러다가 대단하시네.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까 알려주신 집 주소가 본인 사는 집 아니에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사는 집이 아니고 사실 제가 혼날까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러는데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었잖아요.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뭔가 촉박한 시간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언니 집에 한 며칠 동안 지금 얹혀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집에 얹혀 지내는데 언니가 경찰인데 늦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엄청 크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죠. 그래도 언니면 가족이고 한데 언니가 왜 경찰분이시라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성인 아니세요? 이랬더니 근데 언니가 성격이 정말 무서워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이러면서 뭐지? 언니한테 혼난다면 무서울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트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 앞에 도착을 해서 한 10분 정도를 불빛을 없는 거리를 걷다가 마트 불빛을 보니까 괜히 좀 마트 앞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이제 그 늦은 시간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앞에서 담배도 태우고 계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몇 동으로 가셔야 된다 하셨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1100XX동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에게 갑자기 1200X동으로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바뀌었어? 근데 제가 그때 의심이 들었다기보단 잘못 들었겠지 싶어서 몇 동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랬더니 1200X동이요.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왠지 모를 의심이 순간적으로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기 혹시 아까 1100XX동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또 1200X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제가 언제요? 저 여기 길 잘 모른다 했잖아요. 저 길 잘 몰라서 이러면서 얼버무려요. 그래서 제가 근데 주소는 아까 휴대폰 보면서 저한테 뭔가 알려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주소 분명히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 주소가 1200X동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1100XX동이라고 했을 때는 제 집을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1100XX동은 내가 분명히 아는 동이다. 근데 1200X동은 제가 마트 기준으로 제가 거주하던 1100XX동이 왼쪽에 있다면 1200X동은 오른쪽으로 약 5분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예. 근데 완전 반대의 길이잖아요. 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몇 동 차이로 헷갈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블럭이 바뀌는 걸 저는 헷갈렸다는 게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나한테 1100XX동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랬어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1200X동? 이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한테 저기요 혹시 아까 1200 무슨 동이요? 그러니까 1200X동이요. 거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맞대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굳은 채로 털이란 털이 진짜 쭈뼛쭈뼛 다 서버렸어요. 왜요? 제가 호기심도 많고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해서 원룸촌 구석구석 골목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그냥 원룸촌에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발길이 가는 데는 다 걸어가요. 그냥. 예. 근데 유일하게 그 원룸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장으로 꼭 찍어내듯이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1100동이다. 그러면 바로 앞에 1110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 일자로 쭈르륵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100동 라인을 다 본 후에는 1200 땡땡동 라인도 몇 번 봤죠. 근데 유일하게 딱 골목이 벽돌로 엄청 높게 쌓여놓은 것처럼 막다른 길이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 동이 딱 이 여자가 말한 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산책을 다니면서 왜 여기만 막다른 길이지? 아, 나 또 돌아가야 되네. 귀찮네. 번거롭네. 이렇게 투덜댔던 경험도 있어서 우와. 그 동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저기 막다른 길이다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제가 그 순간. 그리고 몸도 얼어버렸고 입도 얼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셔서 저기 몇 번째 건물 보이시죠? 저기로 좌회전하시면 그 동이거든요. 거기로 가시고 혹시나 거기 가기가 무서우시면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가족인데 전화했다고 혼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안 돼요. 저 지금 전화해서 언니 깨우면 저 언니한테 맞아주고요 하면서 말이 엄청 빨라진 거예요. 저 언니한테 진짜 맞아주고요. 저 지금 오늘 안에 안 들어가면 저 맞아주고요. 계속 이래요. 뭐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뭐야? 뭔가 있다. 근데 또 저는 몸이 얼어버려서 뭔가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은 나는 이 사람을 도울 때가 아니다. 예. 지금 나부터 이 공간을 벗어나서 이 생각을 지우자. 이 여자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의 별말을 다 했어요. 바로 코앞인데도 혹시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은 저기 조금만 더 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택시 승강장 타서 이 주소 대고 거기다 내려달라고 해보신 거 어때요?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걸어도 기본 요금도 안 나올 그 거리를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뭔가 망했다 이런 느낌의 표정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꽉 껴안아요. 저를 꽉 껴안는데 제가 뭐지? 꽉 껴안고 갑자기 제 가슴팍에 얼굴 파묻은 채로 저를 빤히 올려다봐요. 그러고 옆을 한번 쓱 보는데 아까 제가 앞에 교대 근무하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약 성인 남자가 3명 정도 서 있었어요. 저는 저 사람들 한 팬가 싶었는데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래 마트 앞인데 누가 미쳤다고. 내가 괜히 오버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고개를 파묻은 상태로 옆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들어서 제 얼굴 빤히 보면서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저 약속 시간 늦을 것 같아요. 저 지금 가봐야 돼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둘러댔죠. 그랬더니 저 진짜 언니한테 맞아주고요. 제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데려다 줄 법한데 데려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습 지켜볼 테니까 저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본인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 주머니에 쑥 넣는 거예요. 뭐야? 근데 봤더니 현금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퉁명스럽게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이 오묘한 게 사실 무서운 일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촉이 그랬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뭔가 속 시원하지 못하게 가는 듯한? 그게 정말 언니한테 혼날까인지 뭐일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한테 가려면. 근데 떨어질 때 오묘한 비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는 그 동네는 공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그렇겠죠. 국적이 뭐 다양하세요. 뭐 중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화장품이나 샴푸나 향수 냄새로 가리려고 해도 그 나라의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있어요. 와. 근데 그 여성분한테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는 도중에도 마트 앞에서 서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그 향신료 냄새가 나진 않았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고개를 파묻고 껴안겼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미묘한 특유의 우리나라에서 맡을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외국 사람이구나. 분명히 이 사람 외국 사람이다. 근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생각해보면 되게 한국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의 말투처럼 되게 정적인 말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했는데 냄새에서 바로 외국인이구나가 바로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 외국인이네 하고 그래 가라. 우선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속으로 빌었죠. 그러고 이제 저는 마트 앞에서 가만히 서 있고 그 여성분은 아까 본인이 말했던 1200X동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담배 한 대 펴야겠다. 그 자리에서 담배에 딱 불을 붙였어요. 담배 불을 붙이고 약 2모금 정도 빨았나? 갑자기 그 골목에서 환한 라이트가 하나가 딱 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방에서 켠 라이트가 아니에요. 차가 비추는 골목 한 길을 쫙 비추는 라이트가 한 줄기가 딱 보여요. 그러더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헛바퀴 도는 그 악셀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붕붕붕붕붕 이렇게 하고 뭐야 오토바이를 저렇게 타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라이트가 그 정도 라이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센 라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던 곳에서 차가 한 대가 빵 하고 나와요. 그러더니 마트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마트 앞으로 전속력으로 밟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죽었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도망가자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차만 멍하니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포란 게 겪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차만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달려오던 그 차가 급좌회전해서 그 속도를 받아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똑똑히 보인 건 딱 2가지였어요. 굉장히 빨리 달려오는 검정색의 승합차. 네. 그 다음에 제 앞으로 급좌회전해서 지나가는 그 창문은 낮에 새벽에 라이트를 비추고 봐도 안 보일 만큼 검정색의 썬팅. 썬팅이 돼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무언의 메시지를 꼭 남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 같았냐면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꼭 남기듯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밟고 왔다는 거는 야, 너 다 된 밥이었는데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네 촉이 네 살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제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그대로 굳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제가 그 주변에 이제 같이 담배를 태우고 계시는 뭐 회사원분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마트 안에 있는 사장님께 맥주라도 사는 척하고 좀 도움을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바로는 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누군가와 대화를 좀 하면은 안심이 될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도 있겠지. 다 저런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런 불신도 좀 없어질 것 같아서 마트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트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만 간략하게 하자면 네. 그 마트 사장님은 그 동네 보안관 같으신 분이세요. 오. 예전부터 유도 선수 출신이셨고 용감한 시민상도 뭐 3회 정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뭐 다국적 뭐 강도들 이렇게 실랑이를 해서 강도들 잡고 실제로 뉴스에도 용감한 시민으로 몇 번 방송에 나오신 분이었어요. 예. 전체도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을 보니까 말을 섞진 않았지만 너무 좀 위안이 된다. 그래도 날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사장님 저 맥주 계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또 마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차가 지나갔던 골목이 제가 그 여성분을 데려다 주러 다시 왔던 골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골목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디귿자로 굉장히 크게 돌아야지만 똘비 형님 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그쪽으로 급좌회전을 해서 사라졌고 불빛은 없고 나 여기 갈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야 되나? 그렇다고 이 시간에 택시를 부른다고? 택시가 잡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문을 열고 생각을 해보자마자. 근데 어떤 젊은 남성분이 이제 그쪽 골목으로 가시길래 그 분을 그냥 제 보디가드라 생각하고 쫄래쫄래 따라갔죠. 뒤를 졸졸졸졸 그림자 밟듯이. 이렇게 가서 그 형님 집에 도착해서 맥주를 내려놓자마자 형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거. 그래갖고 형님 사실은요 제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편의점에서부터 마트 앞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이, 야, 니 진짜 형이 늘 조심하라 한 게 뭐냐면은 그 촉 때문이야, 촉. 사람은 그런 촉들이 살다가 보면 꼭 한 번씩은 든다? 근데 뭔가를 꼭 피해야 된다라는 촉이 들 때가 있어. 그 촉이 들 때는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꼭 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촉이 들면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똘비 형님이 하는 말이, 똘비 형님은 이제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좀 자해의 흔적들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아까에는 혼자서 감정을 좀 괴롭히는, 근데 억지로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뭘 것 같아?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 있는 그런 건달 같은 사람들? 아니야. 아니면 형처럼 몸에 이렇게 자국이 많은 사람들? 아니야.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갈대가에 가버린 놈들, 잃을 거 없는 놈들이 제일 무서워. 와. 근데 너 거기 따라갔지? 스타렉스 나왔다고? 너 형이 한번 나중에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아마 그게 우연히 일치겠어? 걔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너. 네가 걔네 건수였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예. 저는 그날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그 힘도 없고 그 정신 상태도 아니어서 똘비 형님 집에서 하루를 자고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왔어요. 그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제가 집에만 박혀서 밖에 나가는데 약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안 생길 수가 그래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괜히 나갈 때도 창문을 한번 열어서 사람이 없다 싶으면 잠깐 나갔다 오게 되고, 성인 남자인 저도 자꾸 그 생각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회사로 출근했죠. 근데 이제 똘비 형님이랑 다시 뭐 사이좋게도 지내고, 이제 똘비 형님이 항상 뭐 술 한잔 하고 하면은 제 집 근방에 와주셔서 먹고 저를 좀 배려도 많이 해주고, 네. 그렇게 다시 순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순탄한 회사 생활을 하고 약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똘비 형님이 회사에서, 야, 니 그거 들었냐? 그런 거야. 그래갖고, 뭐야 형님? 이랬더니, 야, 마트 사장님 돌아가셨다더라? 아이고.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트 사장님은 굉장히 운동선수 출신에 풍채도 좋으시고 담력도 강하시고 용감한 시민상도 3회나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이런 좀 호전적이라고 하죠. 호전적인 분이신데 하루아침 만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럼 마트 사장님 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외국인 괴한 3명한테 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니 뉴스도 안 보고 사냐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장난 아니게 나왔다고. 그래서 뭐 출근하는데 제가 뭘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딨어요 하고 이제 둘러대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찾아봤어요, 바로. 근데 찾아봤는데 그 기사는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아, 네. 기사는 못 찾겠는데 번뜩 생각난 게 저는 밖에 나가기는 무서운데 두 눈으로 확인을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마트 앞을 지나갔는데 그 접근금지 노란색 띠 있죠. 야. 그게 둘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정말 아까 말했던 뭐 건수로 잡고 이렇게 하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 경기도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는 인신매매 사건이 굉장히 일일비해서 진짜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고, 제가 뭐 시흥에 잠깐 일하기 전에 약 2달 정도 안산에서 있었지만, 안산에서 제가 살았던 빌라 바로 옆동에서는 좀 과한 표현인데 네. 아, 그 사람을 해하는 사건까지. 네. 그리고 제가 전라도가 집이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집밥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에 항상 터미널을 들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요. 근데 하루는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술을 그 전날 너무 많이 먹어서 미루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날로 미뤘었는데, 그 당시 버스 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그 토막이 검정색 큰 비닐봉지에 담아져서 버려져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지역을 뭐 시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네. 안산시랑 시흥시 이 두 곳에서 약 반년을 조금 넘게 지내면서 그런 사람의 목숨에 대한 게 너무 많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네를 빠르게 청산을 하고 내려왔죠. 근데 저한테는 들으셨을 때는 섬뜩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말 키가 작고
이 왜소한 여성분이 접근하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경계심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흑심을 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 방법을 썼겠죠. 그렇죠. 그 양반들도. 약간 우리는 미인계라고 하죠. 그렇죠. 접근할 때 같은 남자가 접근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좀 나보다 체구가 많이 작고 내가 봐도 가녀린 여성분이 접근하면 혼날 것 같다 이런 말들로 집에 데려다 달라 하면 괜한 선행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내 촉을 믿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항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제 주제에 드릴 수 있는 교훈 아닌 교훈이고 제가 겪었던 좀 살떨리는 실화를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마지막에 나온 그 사장님도 그런 좋은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 젊은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분이셨는데 네네. 참 그런 사건이란 거는 어떻게든 생길 수 있구나. 사람이 무서운 거구나. 진짜 무섭죠. 그리고 또 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을 네. 마감하신 그분의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데려다 준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면 알아서 또 경찰분들이 잘 또 안내까지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 당시에 시흥에 거주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경찰분들도 밤중에나 이럴 때는 조금 좀 꺼려하시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구나. 네, 사실 그런 게 암암리에 정말 본인들이 활개치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저도 뭐 이제 회사 생활 조금 하면서 네, 그랬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이제 우범지대 좀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네, 지금은 근데 뭐 듣기로는 많이 발전했고 굉장히 좀 많이 청결해졌다라고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촌놈님 말씀 듣고 더 섬뜩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뭐 납치를 하건 유괴를 하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잡을 수 있거나 좀 이런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뭐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해외로 떠버리면. 맞다. 제가 이제 처음 제보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렸던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촉이 들었고 그 외국인 냄새 맡았을 때 네. 신분증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깜빡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부락된 이야기인데 촌놈님께서 네, 저한테 안겨 있었잖아요, 여성분이. 맞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개를 파묻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는데 그때 저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제. 네. 떨어져 나가면서 그 미묘한 냄새가 맡아졌을 때 제가 외국인이라고 확신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가야겠대요. 그때부터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현금 10,000원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거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뭐 여성분이 이렇게 집 데려다 달라 하고 뭐 스킨십 아닌 스킨십도 하고 막 안겨 있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의심이 든다고 신분증 보여달라 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은 아마 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또라이거나 아니면 경찰이구나 둘 중 하나로 생각을 해서 본인도 찝찝하니까 예. 그냥 그걸 다 저를 포기하고 그 골목으로 사라진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돈 10,000원 준 게 그냥 뭔가 뇌물 겸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뭐 사실 길 데려다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가 길 좀 알려줬다고 10,000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살아보면 아니, 정겨운 사람들도 10,000원 주지 않아요. 길 알려줬다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히 해주세요. 뭐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10,000원으로 맥주 산 거예요. 야, 아무튼 진짜 너무 상상이 잘 가서 완전 100% 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촌놈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잘하시는 편에 속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그 여성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 옆에 한 명 더 있었던 게 이제 저희거든요. 제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같이 봤던 그게 이제 저인데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엔 더 발전을 해서도 다른 쪽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놈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이 미인계에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냥 단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팔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좀 느낌이 있긴 하죠.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어떤 일로 또 이런 일들이 이어졌을까라는 걸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